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시작합니다. 에이!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시장원입니다. 아, 의원님 네.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십니다. 네. 오늘 봤더니 제가 11일간 네. 해남한도, 진도, 목포, 광주 嗯 170건의 행사를 소화하고 아, 야,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에요. 네. 많이 먹고 힘이 납니다. 아니, 산술라면 하루에 행사를 15개, 16개 이렇게 하신 그렇죠. 건데 예.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체력으로? 초인적으로 했죠. 왜냐하면 아. 제가 해남한도, 진도 초선 아니에요. 네. 초선. 아, 지역 초선. 그렇죠. 그러니까 재선하려면 열심히 해야 돼요. 아, 야. 스태미너가 이 젊은 의원님들보다 훨씬 그러니까 네. 대단하신 이미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제꼈거든요. 아. 지금 보니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네. 바이든하고 비교하지 말고 트럼프하고 비교하세요. 아, 트럼프도 거의 동년배신가요, 나이가? 저보다 후배죠.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미국에서 사업하실 때 본 적은 없으신가요? 몰라요. 어. 저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고 아, 그래도 사업 크게 하셨었는데 미국에서도. 그런데 힘들어요. 어. 그리고 가는 곳마다 왜 192석이나 주었는데 끝장이 안 나냐? 윤석열 하나 못 잡냐? 어. 왜 헌재는 그렇게 끌려다니냐? 네. 뭐 야단을 치는데 네. 이 우리 국민들, 특히 해남한도, 진도 지역 국민들은 저를 거의 아주 파워풀한 네. 하늘처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박지원이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법 절차가 있고 그래도 지금 외국 BBK나 뉴욕 타임스 네. 이런 언론들은 우리 계엄 쿠데타를 우리 국민이 총칼을 부리치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막아낸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네. 하지만은 한편 윤석열을 우리 국민들은 빨리 못 잡아냈다고 난리지만은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아무런 유혈 사태 없이 감옥에 넣을 수 있느냐?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잘 진행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네. 오히려 윤석열이 나라를 망친 것 같지만은 해외에서는 우리 국민 수준과 우리 국가를 높이 평가하니까 잘 될 거라고 그러니까요. 큰 소리 쳤죠. 아니, 방금 전에 BBK라고 하셨는데 BBC라는 지금 BBC.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BBK 방송 거기 생긴 줄 알고 제가 지금. 네, 아, 이명박이 또 방송국을 만들었나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데 일본 NHK는 BBC 아주 방송 잘하더라고요. 네. 독일이고 어디고 다 그래요. 아니, 그래 주말에 이제 끝나고 글을 올리신 걸 보니까 국민의힘 당사를 경기도 이전을 주장하시더라고, 이번에 보니까요. 예. 아니 참, 그래도 집권 여당의 1, 2인자 당대표 원내대표들이 인간적인 관계로 간다? 그런 소리 안 하고 가야죠. 인간적인 관계로 가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면 돼요. 그래도 뭐 기자들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조용히 왜 가면, 관계를 그죠? 조용히 네. 가면 되죠. 그런데 우리 옛날부터 선공후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공직의 정치를 그런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공적인 일을 먼저 해야지. 아니 그렇게 뻔질나게 가서 지시받고 상의하려면은 차라리 국민의힘 당사를 서울구치소로 옮기면 될 거 아니에요. 바로바로 듣고 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같이 살든지. 같이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네. 아, 여하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자꾸 사적으로 개인적 친분으로 간다고 하는데 나온 다음에 공적 발언을 누군가가 하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도부는 안 했지만 나경원 의원이 백브리핑 기자한테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이, 나경원 의원도 참. 아무튼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란 수괴. 여기를 갔다가 살겠다고 바등바등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문제지만은 그냥 집권 여당의 대표들이 그래도 지도자들이 인간적인 관계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거 갖고 공개적인 것과는 구분돼야 되고 그냥 서울 구치소에 가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소음만 보는 것도 있으면 나라가 되겠어요. 네. 아,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이제 변론기일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축이 결국 내란 수괴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 사건이 보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네. 이제 배당이 됐는데 참 재밌는 게 네. 그 재판장 이름을 두고 사람들이 야 화교가 판사 맡았냐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네. 지귀연 부장판사님인데 예. 아, 거기서요. 저도 재판 받습니다. 그래요? 25부에서요. 예, 예. 25부에서. 어. 진행 중인 사건과 이제 그런데 재판장이 저는 이제 그 서해 공무원 네. 네. 사건으로 지금 뭐 2년 아, 이제 재판 2년 넘죠. 아직도 네. 그런 재판 재판을 중이시구나. 받고 있는데 그 재판장 눈에 선하네요. 야,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그 재판부에 음. 배속돼서 이제 사건을 하게 되신 셈이긴 한데 이게 지기현 부장판사 이분 이제 사실은 네. 성함만 보고 이렇게 장난칠 수 있는 게 사실 아닌데다가 그렇죠. 저는 놀란 게 그래 서장욱 그 변호사는 그래 네. 변호사시잖아요. 네. 본인 TV에 이제 그 썸네일 제목을 봤더니 네. 그 밑에 이제 하단에 제목 달리지 않습니까? 이름부터 수상한 지기현 판사는 누구인가?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 방 매기는 겁니까 이거? 네. 저분들은 우선 판사건 공수처건 그냥 공갈을 한번 치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무조건. 네. 그러니까 제가 재판을 받아보지만은 저분이 엄격하더라고요. 그것도 판사라고 하는 것은 네. 이렇게 만날 때하고는 달라요. 그것도 법정에 그렇죠. 법대에 서면요. 있으니까요. 네. 진짜 갓 아니에요. 하늘같이 네. 신 다음에 판사인데 갓 다음에 졌지 네. 이렇게 하는데 엄격한데 그렇게 조롱받으면 안 되죠. 아.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 재판부에서 음. 그런 식으로 권위에 이 도전하는 것 굉장히 싫어하고 불쾌해하잖아요, 재판부가. 그러니까 그렇죠. 이름 네. 자체를 거명되는 것을 재판장들은 싫어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법사위를 오래 했기 때문에 기소검찰 실명제를 도입했어요. 지금 그게 실명제. 되고 있어요. 네. 이 판결문에 보면은 재판장 존함만 나오지 누가 기소했다는 검사는 없어요. 그러면 그 판결문에 대한 기소의 책임이 있잖아요. 네. 그 기소검사 실명제를 해서 지금 그게 나 때문에 나온다고요. 그런데 재판을 받으러 가면은 판사 이름을 알 수가 없어. 피고인이고 변호인이고. 그래서 내가 그 판사도 실명제 하자. 네. 네. 그래서 그 재판장 거기 가볼 필요 없어요. 네. 거기 이렇게 세 분이 앉아 있으면 거기다 네. 명패를 달자. 그랬더니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건 안 되는 상황인데 여하간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재판받는 사람들이 공정의 재판받는 권리를 주장하는 차원에서 네. 뭐 실명제를 하자 이건 좋은데 네, 그렇죠. 확인되지도 않은 미확인 사실을 가지고 네. 이름만 가지고 지금 이분이 어떤 분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허위 글을 계속 돌리고 있으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관도 다 뭐 남편이 잘 아니까 네. 다 기피 신청 안 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재판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 법대, 네. 선후배, 고시 선후배, 법조인 선후배 할 사람이 없어요. 이리저리 걸리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네. 다 걸리죠. 결국 어.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수입해서 해라. 네. 수입해서 할 수입사들로 수밖에 해라. 없어요. 예. 어디 해외에서 데려와야 돼. 뭐 남미 이런 데서 그렇죠. 데려와야 돼. 로베르토 뭐 이렇게 데려와야 돼. 네,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네. 이제 마은혁 판사에 관련된 임명 보류 문제를 두고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선고가 사실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예정돼 있었죠. 네. 갑자기 변론기를 재개하고 연기가 됐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물론 저도 이제 오랫동안 재판을 받아봤잖아요. 대북송금 특검 같은 네. 경우도 그렇고 뭐 저축은행 이런 걸 해서 제가 15년 재판을 받아봤고 15년 검찰 조사를 받아봤는데 한참 쓰다가 이제 또 국정원장 했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서해 공무원 그 납북이냐 뭐 네. 자발도
북한 갔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2년 반년 정도 네. 재판받고 검찰 조사를 받는데 글쎄요. 판사한테 그러는 것은 없어요. 판사한테. 그러니까요. 네. 예. 아니 오히려 지금 재판이 불리하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또 이런 건 있어요. 사실 우리 이재명 대표한테도 뭐 저 헌법재판소 네. 쟁의 심판한다. 피고인은요. 자기의 보호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이 소위 연기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조건으로 세 분 다 제가 인사청문위원장에서 패스를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조한창, 정계선 이 두 분은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해라. 여야 합의 다 했잖아요. 앞에 했다면서요. 예. 네. 다 했는데 네. 그럼 왜 여기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 그 재판의 진행을 보면은 저는 헌재에서 저도 불만이 있어요. 네. 이게 왜 변론 제기를 했느냐 음. 하는데 그건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디테일하게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그렇게 연기된 것은 저도 네.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은 윤석열식으로 하면 안 되죠. 네. 안 되죠. 안 되는데 자 나는 이 최상목 대행이 웃기는 사람이야. 아니 조한창 이분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분이에요. 몫으로. 네. 네. 정계선 이분은 민주당에서 추천한 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 여야 합의했나요? 청문회 통과되니까 임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청문회 통과됐다고 하는 것은 여야 합의예요. 그런데 왜 마은혁 헌법재판관 한 사람만 여야 합의가 안 됐다. 네. 이것도 다 된 거 아니에요? 청문회 네.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면은 나 이상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미 사실은 마은혁 임명 보류에 대해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네.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보면은 네. 너 이거 무조건 헌재 어떤 결정이 나와도 임명하면 안 된다 뭐 이러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22조 6항이었나요? 네. 아니 저는 근데 네. 저도 이제 법조 기자도 해보고 정치부도 해봤지만은 정치인들이 재판장한테 선고하기 전에 네. 이러는 건 굉장히 드물어요. 없어요. 예. 드문 게 아니라 없어요. 예.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판결 나오면 따라야 돼. 알고 계시죠? 법에 정해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권성동 대표도 검사 출신 아니냐고요. 법조인이에요. 또 그분도 박근혜 탄핵 때 법사위원장으로 검사 노릇 했잖아요. 네. 그런데 66조 2항이네요. 네. 이쪽 예양. 네.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또 그러면서 이제 결국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은 이제 헌재 재판부 구성을 9명이 안 되게 하고 어떻게든 간에 본인들에게 유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삼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남은 8명의 재판관 중에서도 콕 집어서 문영배, 정계선, 그다음에 뭐 이미선 재판관을 짚어가지고 네. 네. 셋은 마치 이제 스스로가 회피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턱없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턱없는 예, 얘기죠. 그게. 예. 이미선 재판관도 제가 청문회 해봤고요. 세 분 다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부장판사 출신인데 로펌도 아니에요. 네. 공감이라는 네. 일종의 공익단체에 공익 재단이죠, 그죠? 재단 네. 거기에 일하시는데 청문회 때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월급 받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한 달에 200만 원인가 300만 원 받는데요. 네. 만약에 수석 부장 판사한 사람이 로펌에 가면은 네. 얼마나 많이 받아요. 어마어마하게 받겠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그런다. 그리고 무슨 연좌제 없잖아요 지금. 네. 연좌제가 없는데 자기 동생이 어쩐다. 자기 남편이 어쩐다. 이건 네. 진짜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인연으로 보면은 윤석열은 대한민국
재판장한테 받을 사람이 없어요. 네. 네. 다 법대, 음. 고시, 법조인 음. 딱 수입해야죠. 네. 아니 그리고 거기 나온 이제 황필규 이사장의 형제 중에 아시겠지만 네. 검사 출신 있잖아요. 집에 그렇죠. 거기는 네. 쏙 빼놓고 얘기해. 네. 네, 굉장히 큰 고검장 출신이자 심지어는 같이 근무했죠 또 윤석열이랑. 아니 근데 같은 그렇게 어. 하는 거에 대해서 쏙 빼놓고 이렇게 필요한 대로만 얘기하고 있는 데다가 결국은 제일 문제 삼고 있는 게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렇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도 안 된다는 민영배. 아니 저 누구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네, 재판관. 네. 네. 거기도 안 된다는 거 음.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임명할 때는 언제고 안 된다는 것은 언제예요? 아니 그리고 이게 연구회 문제를 참 이렇게 입맛에 맞춰서 다루는 게 우리법 연구회나 뭐 저는 법사위 하면서 거기 편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아니 근데 우리법 연구회하고 이제 국제 인권법 연구회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네. 이제 네. 법원 내에서는 진보 성향의 학술 모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국제법 거꾸로 연구회인데, 얘기하면 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한 그 판사분이 그것도 역시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고는 헌재 재판관 성향만 문제 삼는 이것도 이율배반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의원님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런데 그걸 우리 국민이 누가 귀 기울여 듣습니까? 단지 언론에서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은 세계의 유수한 BBC나 뉴욕 타임스 등에서는 현직 대통령을 저렇게 구속하고 사법부 재판에 올리는 것 이 자체의 대한민국 형사법 체제와 헌법 체제를 높이 평가하는데 네. 그걸 가지고 해봐야 안 돼요. 그리고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지난주에 뭐 정진석 비서실장 이하 대통령 참모들이 이제 접견을 갔잖아요. 근데 진짜 거기서 이제 웃기는 거야. 전해오는 말 중에 가장 눈에 들었던 게 이거는 좀 의원님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두고 저는 해석이 이제 분분합니다. 어떤 네. 거냐면 하나는 이게 정말로 단순 격려일까? 자기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권한 대행을 보좌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단순한 경력성 발언인지 아니면은 더 나는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을 대통령실을 통해서 충실하게 따르라는 어떻게 복선이 깔린 것인가 이런 해석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좀 무식하구나. 네.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자기는 탄핵된 네. 업무가 정지된 네. 지금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대통령인데 어떻게 대통령실이 국정 업무의 중심이 될 수 있느냐고. 네. 거기도 정지가 돼 있는 거예요, 사실상. 아니 그렇죠. 그리고 네. 법적으로도 그렇죠. 권한 대행을 돕게 돼 있는 거지. 그럼요. 예. 깜빵에 가 있는 대통령을 돕게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계속 유포함으로 도대체 얻고자 하는 의득이 무엇인가? 아니 그러니까 네. 내가 건재하고 내가 달아 나간다 그렇지만은 네. 그걸 누구도 보지 않아요. 네. 저는 앞으로 100일이 음. 엄청나게 중요한 네. 대한민국의 결정이다. 모든 것이 100일 사이에 결정된다 하는데 100일 사이에. 네. 100일 사이에 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뭐라고 하더라도 형사 재판장에 서면은 피고인, 내란 우두머리, 법적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그 혐의를 가지고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가 내란 수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증인들이 물론 김용현 전 국방장관처럼 좀 자기가 뒤집어 쓰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보세요.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전부 윤석열이 잘못됐다고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내용들이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TV로 생중계는 되지 않더라도 기자들이 다 전해지죠. 네, 속보로. 취재를 해서 네. 다 음. 보도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용을 써도 그냥 감옥에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저는 앞으로 3, 40일 내에 선고가 이루어지면은 파면 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 그때까지가 살아 있다고 하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어. 저러면 안 돼요. 네. 아니 저는 설 연휴 지나고 나자마자 그 옥중전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설 연휴 기간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전 그게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내가 작동되지 않게끔 다 망가뜨려놨는데 혹시 움직이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았어. 아니 포고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라고까지 써놨던 사람이 얼마나 저는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싶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의 네. 국정 운영이 중심이다 이 얘기를 한 배경에는 네. 이제 본인이 탄핵이 된 다음에 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그런 네. 얘기 했잖아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을 서투르게 한 거에 사과하고 네. 이제 뭐 대책을 마련하겠지로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자기가 추진해왔던 정책과의 이론을 가진 참모들, 쉽게 얘기해서 네. 국무위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하긴 하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순전한 미몽 아니까 미몽. 네. 아니, 그건요. 미몽도 망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전 세계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아니라고 해서 증인들 진술이 나오잖아요. 네. 동영상이 나오잖아요. 선관위 사무총장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되겠어요. 나는 참 불쌍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여전히 주변에서 이제 그런 미몽을 꾸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특히나 네네네. 이제 그 매일 접견을 가는 하루에 1회씩밖에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는 정치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이제 헌재의 탄핵 인용이 나온 이후에도 과연 찾아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을까? 그럼 진짜라고 인정해 준다. 저도 인정. 그럼 인정. 그러니까 네. 탄핵 인용되고 파면됐는데 그 이후에 한 놈도 안 갈 것이다. 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가죠. 갈까요? 예, 저도 감옥 살 때 다 네. 오더라고요. 그래. 세상 인심이 근데 조용히 가죠 그분들은. 그래요? 지금처럼 네.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온 동네방네 다 알리고 이런 건 없을 것이다. 그럼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당의 문제를 좀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기자회견 이후에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면서 그 예를 들면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가지고도 좀 이렇게 네. 전향적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네. 오늘 뭐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노선이 분명하더라도 정치는 국민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바라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당이 사는 길이지. 자기가 우리 정치인은요 사상가도 학자도 아닙니다. 교수가 아니에요. 학설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국민 생각과 네.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가는 것이 옳다. 그것이 뉴 DJ 플랜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야권 안에서도 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때부터 그랬고 가상자산 과세 문제도 그랬고 이번에 이제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근로 시간을 이제 연장할 수 있게 길을 터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그 진보 진영이 가지는 가치를 좀 이렇게 잠식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러면서 오늘도 보니까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예. 그것이 비판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네. 저는요 주 52시간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저는 페이스북에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영역에 따라서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탄력적으로 돼야 된다 하는데 지금 그 반도체법에 대해서 마치 주 52시간 문제가 전체로 생각되고 있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일부 영역의 문제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그 반도체법 같은 것은 사실 그 송전선
전기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 52시간 문제는 저는 처음부터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는 그렇게 가기를 바래요. 그렇지만은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제 신성준 네. 우리 정책위 의장 같은 분 그렇죠. 네. 원칙을 딱 지키자. 이건 아니지 않냐. 음. 노동자들한테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더 많은 과도한 근로 시간을 근로 시간을 허용하게 해주면은 악용된다. 음. 그것도 맞아요. 음. 그렇지만 저는 그런 탄력적 적용을 네. 그래서 주 52시간 그 문제를 반도체법에서 좀 손보자 하는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 정책적인 의견이 또 이제 한 부분에 있는 거고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는 것도 정치적인 측면, 정무적인 판단의 이견도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오늘 또 보니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성찰을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취지의 글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면 좀 원문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민주당은 공식적인 대선 평가를 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하지 못했다. 곧바로 2달 뒤에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에 출마했고 다시 2달 뒤에 당대표가 되었기 때문이라면서 패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떠넘겨졌고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정원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런 비평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지적이 옳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선거를 패배하건 승리를 하건 정당에서는 평가를 하는 백서를 만들어요. 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백서를 못 만든 건 사실 아니에요. 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도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해서 백서를 만들다가 우유하며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고 이 국민의힘이고 대선 패배, 총선 패배에 대한 확실한 원인 분석을 해서 다음 선거를 승리하겠다 하는 그 준비는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제 당에서 치욕적으로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것 두고도 지난주에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신 분들 중에는 당에 있는 분만 있는 게 아니고 아예 탈당을 해서 네. 전혀 다른 노선을 표방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의 범주가 어디까지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 의원님은 워낙 이제 정치 활동을 오래 하셨으니까 포괄해야 되는 범주는 어디까지인 겁니까 도대체? 아니 네. 결국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같은 이념, 같은 식구끼리는 통합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안철수당으로 나갔다가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왔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은 자꾸 과거에 얽매이면 되겠느냐이죠. 미래로 가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김경수 지사한테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얘기한 게 그러면 당신들이 한 대북 송금 특검도 당신도 사과해라. 네. 아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그런 특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당군 할아버지까지 다 내려갈 거냐? 이것은 저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철학 학술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포용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자동적으로 될 것이다. 네. 그러나 경중이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보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필승을 위한 강철검이 필요한 지금 다양한 원소가 결합할 때 강력한 합금이 만들어진다는 지혜를 잊지 말아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표방을 했는데 결국은 이 얘기의 뜻은 뭐 이제 다 어루만지고 앉겠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네. 허용 안 하면 안 되죠. 네. 저도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자꾸 디테일로 빠지지 말고 들어라. 그리고 통합의 기치를 들어라 하는데 역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 잘하셨잖아요. 다 통합해라. 그래야 이긴다. 그게 바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장례식 치르고 이제 문재인, 이해찬, 박지원을 서교 호텔로 불러서 불러서
그분들이 점심 모실 때 거기서 얘기한 거예요. 다 뭉쳐라. 싸우지 말고 다 뭉쳐라. 그래서 정권 교체가 최고의 개혁이다. 해서 다 뭉쳤잖아요. 다 그런 게 있는 건데 네. 이번에 그러한 역할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해줌으로써 참 전직 대통령으로서 잘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또 전병헌 새민주 네. 대표는 아니더라. 문재인 대통령이 안 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면은 네. 중간에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사실은 음. 뭐 이중적 정체성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당의 원로로도 계시니까 그런 역할을 의원님께서 좀 하시는지 아닌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예. 저는 지금 네. 사실 활발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개헌론자들이 많잖아요. 저도 개헌론자예요. 네. 저도 개헌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정치나 인간만사나 선후 완급이 있다. 지금 현재 최대의 개혁은 윤석열 퇴진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권 교체다. 내란 세력들한테 어떻게 국가를 맡길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게 지금 100일밖에 안 남았다. 이 100일 사이에 개헌도 하고 다 국가 개조도 해. 하고 다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후보가 나올 사람이 개헌에 대한 확실한 공약을 하자. 이제 그분들은 그렇죠. 그전에도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 공약을 하고 안 해버렸다. 근데 이재명 대표도 지난 선거에서 공약 1호로 개헌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달라졌다. 세상이. 국민이 달라졌다. 지금은 거짓말을 하면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으니까 네. 이번에는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윤석열 퇴진, 정권 교체 이 두 가지만 가야지. 만약 개헌을 100일 내에 할 수 있겠느냐? 100일이 아니죠. 40일 내에 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대통령 선거 전이니까. 네. 그건 지금부터 40일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개헌이 되겠어요?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다른 데로 초점을 흐리면 안 되니까 네. 딱 두 가지만 하자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0박 11일 호남에서 다니고 어제 호남 기자 광주에서 호남 언론사 정치부장 9명하고 기자 간담회를 갖고 네. 오늘 또 서울에 주재하는 광주 기자들하고 점심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지금은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 없다.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은 다행히 BBC나 뉴욕타임스 등 세계 유수 언론이 우리 국민을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총뿌리 앞에서 시민들이 막고 국회의원을 국회로 들여보내준 것. 또 국회의원들이 자기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다 모여서 계엄을 해제한 것. 그리고 지금도 이 살벌한데도 아무런 유혈 사태도 없이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고 재판정에 세우는 이 사법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윤석열 퇴진, 정권 교체로 가야지 어떻게 저런 내란 세력들한테 주겠느냐. 그리고 개헌도 그때 하자. 국가 개조도 그때 하자. 하니까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비상구 1부 순서에서는 네. 민주당 박지원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또 2주 후에 의원님 모시고 또 좋은 고견 듣는 기회를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남 진도 완도 김 좀 사잡수세요. 아이 김값이 다음번에는 링크로 하나 넣어드려야 될 것 네, 네. 같아요. 아니, 보니까 네. 지금 현지에서 네. 오늘 보니까 김 원료 밀김값이 조금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서울에서는 금값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 전복 알겠습니다. 해남 완도 진도 꼭 사잡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집으로 네. 좋은 김 보내드릴게요. 네. 네, 그럼 의원님 오늘 보내드리고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